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25개 1년 만에 하셨으면 한 달에 2개씩은 하는 거예요. 하고 한 개만 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한 개를 하면 괜찮네? 이게 3개까지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25개 중에 5분이 아니고 네, 한 10몇 분씩. 아, 뽑기도 한몫합니다. 근데 소문이 나면 곤란해요. 이렇게 진짜 다른 네. 곳보다는 네. 확실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이래서 진짜 상권 분석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정말 이 매장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1호점 계약하고 나서 저는 이 매장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계약금 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돈 보냈어요. 그 서로 믿고 이제 네네. 바로 그냥 계약해버리신 거죠? 네, 그리고 나 그날 저녁에 계약금 쏘고 와서 딱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그런 상권에 촉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매장 운영은 제가 조금 관리 많이 하고요. 네. 영업적인 부분은 이 친구한테 그죠. 많이 시키고 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사업 하시려고 홈페이지도 구축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잖아요. 네네. 이 자영업 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아, 많으셨죠?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사업을 혼자 한다고 하면 솔직히 힘들 수도 있는데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둘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 매장 하시는 분 점주님들도 혼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세무적인 부분 내지는 클레임 같은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혼자만 감당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두 분이서 동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장단점 보완이 잘 되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네네네. 근데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좀 힘든 점도 많을 텐데 그런 단점분을 서로 상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많이씩 사가시는 고객님들이 아, 많이 사가세요? 네, 그러면 이 화장품 직원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이 분야로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회사 그만둘 시점에 뭔가 하나 해보자. 집에 계속 이제 직장 생활만 오래 했다가 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찾던 중에, 그때만 해도 이게 조금 많이 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리를 처음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되게 손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씩씩한 분들은 금방 접하거든요. 생각이 많거나 그러면 사실 요것도 사업인데 네. 처음에 제가 사업했을 때는 보증금도 비싸고 권리도 있고 해서 제가 7천 정도 들었거든요. 네, 1호점이 때는 보증금이 4천이었고 보증금만 4천이니까 벌써 4천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권리금 1,000만 원에 뭐 네. 이렇게 물건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7천은 그냥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합하게 아이를 되셨는지. 키우면서 네. 할 수 있는 게 아까 네. 언니가 말했지만 뭘까 생각하다 이게 굉장히 최적화된 사업이어서 시작을 했죠. 근데 화장품을 했다가 여기 온 건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거고 상품만 다른 거지. 요런 유통 채널을 20년 동안 여러 해 해왔기 때문에 기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고 창업도 이제 못하시고 이러신 분들 많은데, 아이스크림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드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시대에 맞춰서 좀 갈 수 있고, 무인도 처음에는 무인 매장 1호점 오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안 오시는 분들 많으셨었는데, 여기는 좀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무인으로도 잘 하시고 이래서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진상 손님이라든지 뭐 네. 범죄나 뭐 도난 같은 건 없었나요? 있죠. 무인이니까. 없을 순 없는데 솔직히 인건비보다 로스율이 더 낫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소소하게 가져가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기는 한데, 학생들은 그 시간에 너무 순진해요, 애들이. 그래서 오늘 1시에 왔으면 내일도 1시에 와요. 오늘도 1시에 와요. 학교 끝나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뭐 학원 끝나고 온다든지. 같은 시간에 와서 가져간다는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뭐 한두 번은 저희가 그냥 귀엽게 봐주고요. 네. 조금 이제 이게 걱정이 되거나 이게 습관이 될 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냥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서 타일르죠. 일단 타일르고 이제 타일르면 얘기가 잘 되나요? 그 다음에 와서 계산 잘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애들 보면 또 저희가 또 하나 더 주고. 아, 그래. 혹시 그러면 그 와중에서 혹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에피소드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그냥 아이들은 정말 호기심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정말 호기심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반성문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의 아이인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저희 일도 도와주시고 아르바이트도 그래요? 해주셨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르바이트 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매장도 내셨어요. 네. 창업도 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서로 좋은 관계가 네, 됐어요. 네. 이거 진짜 에피소드네요. 네. 이거. 그럼 지금 더 샤르 아이스크림으로 그걸로 오픈하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점주님이신 거네요? 네, 네. 그래요? 네. 그 아이와 인연이 되어서 그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증금은 평균 얼마를 봐야 돼요? 보증금은 1,000에서 2,000 정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비용이 한 2, 3천 하신다 하셨으니까 4천에서 5천 정도 본다 하면 될까요? 저도 유튜브는 잘 보진 않는데 보통 네. 채널에서 보면 뭐 1,000에서 1,500이면 뭐 창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공고를 하고 이제 바이럴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정말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스크림 통만 놔놓고 한 1,000만 원 정도 키오스크만 해도 보통 3,400이고 네. 캡스 달고 뭐 매대 하나 사면 이제 그러긴 하는데 구성이 좋고 구성이 좀 매력적으로 우리 매장이 고객들한테 비춰질 수 있으려면 그래도 최소 2,000. 최소 2천. 상품은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자값이 뭐 200, 300 이러는 친구들도 많은데 200만 원 해봤자 반의 반도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열하다가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돼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손님들을 조금 푸차들을 이용을 해서 뭐 오픈을 좀 많이 하려는 그런 상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럼 다른 프랜차이즈는 피를 가져가는 데도 있나요? 그쵸. 이제 피를 없다고는 공고는 하지만 네. 그 수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뭐 패키지 상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다든지 그 패키지가 저는 약간의 가맹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 패키지나 함은 뭐 풍선하고 간판하고 로고하고 가격 POP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긴 한데 그런 건가 가맹비 아닐까요? 저희는 이런 가격표 같은 것도 PPT 파일 만들어서 뿌리면 그 점주님이 프린터 해가지고 가위로 재단해서 이제 꽂고 그런 거는 다 이제 파일을 다 이제 드리죠. 아, 파일 드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맹비가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아요. 없다고 공고는 하지만 약간 숨은 거는 조금은 있다. 피를 많이 오시네요, 진짜. 네. 이 창업 비용이 1,500만 원 불가능한 금액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통만 넣었을 때는 오케이 가능. 하지만 이런 간식류나 이런 걸 조금 더 추가하고자 했을 때는 완전 노. 최소 불가능. 2천만 원은 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들죠. 그럼 대표님 요즘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힘내라는 것도 너무 상업적인 것 같고 어떤 말을 해야죠?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도전하시라고. 정말 생업이 아닌 조금 가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같이 도와드리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분들한테 도움 받으셔서 2, 3천도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큰 비용이면 비용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면 그만큼 투자 비용은 빨리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도전해보셔라. 그냥 겁먹지 말고 무조건 지르세요. 뭐든 간에 지르셔도 밀고 될것 나가란 말씀이시죠? 네네. 1호 직영점이 7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네. 투자 원금이. 그 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저희가 그 50%씩 부담을 한 거잖아요. 거의 다 채수는 된 것 같고요, 네. 거기는. 네. 아니, 이 매장까지 2매장 정도는 다 해서 된 것 같아요, 저희 1년에. 그 매장. 지금. 아, 1년 만에요? 네네. 제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만 1년 거 딱 모아놨는데 어느 정도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매장은 네. 여기 지역이 계양구죠? 네. 계양구 매장은 이제 하루 매출이 어떻게 돼요? 여기요? 구은씨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주위에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100만 원 그냥 언저리로 그냥 그 정도? 하루 매출이? 매출 100까지는 안 가죠. 네, 그쵸. 중간 정도? 지금은 저니까는 그래도 뭐 이제 100 언저리로 뭐 감사한 매장이에요. 순익은 한 달에? 가맹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최소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가맹점 제일 안 25개 나오는 중에. 매장이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나오는 매장은 한 10배까지 나와요. 1000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저희는 이제 현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쵸. 네, 저희는 현실을 담는 채널이니까요. 이제 여기 보고 여기 꾸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다른 분들은
여기서 제일 잘 되는 매장하고 제일 안 되는 매장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얼마나 차이 나요? 그러니까요. 100만 원과 1000만 원. 지금 실제로 네. 네,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매장은 네. 이게 소문이 나면 바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아, 많아서 그래서 네네. 매장을 제가 그런 부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 진짜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적이어서 네.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 네. 매장을 뭐 쉽게 구하는 건 힘드니까 아, 그쵸. 저희가 창업을 할 때는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정말 100, 뭐 성수기 때 여름엔 한 200 정도 벌 수 있음에 감사를 하면 창업을 하시고 네. 아니면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창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하시면은 그러실 실망하기 수도 때문에 있으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하시는 분들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아이들 용돈 학원비라도 좀 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에는 본인들의 그런 시간 활용 대비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겠네요. 네. 내가 그 금액이 만족이 된다 하면은 네. 창업을 도전해 보시는 거고 네. 나한테 그게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생각해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 금액의 매출은 어느 정도 노력하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기는 하겠죠. 두 분 다 점점 말씀을 잘하시네요. 나 처음에 뭐라고 네. 그랬냐? 잘했어 언니. 왜냐면 이런 얘기는 네. 점주님들 만나면 정말 네. 솔직하게 제 마음에 있는 얘기 다 오픈하고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이 솔직히 했던 얘기들이긴 해요. 해서 저희가 편안하고 정말 거짓 없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그래서 1호점 하셨던 분이 뭐 다른 분 소개시켜주시고 하면서 25개 매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오늘 이렇게 풀어낸 거 아닐까 싶습니다. 25개 1년 만에 하셨으면 한 네. 달에 2개씩은 오픈한 거네요. 그런 거 같아요. 네네. 근데 한 개 하고 한 개만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 한 개를 하면 괜찮네? 2개, 3개까지 내시는 직접 분들이 경험을 계세요. 해보고? 네네네. 아, 나게 하시는 25개 중에서 뭐 한 3분의 1은 한 분, 25분이 아니고? 네, 아, 한 열 몇 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메리트가 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주님은 25분은 아니에요. 진짜 반대로 계산을 더 많이 하고 가신 고객님도 있나요? 실수로? 네. 그런 분들은 다 전화하세요. 전화를 주세요. 네네. 전화해서 더 하셔가지고 다 전화하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다시 뭐 입금해드리거나 아니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 가져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판매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선택하는 거는 보통 몸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뭐 광명의 삼원 유통이나 파주의 삼봉몰이나 이렇게 현동몰이나 이런 큰 몰들은 아마 이렇게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몰을 오프라인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네. 뭐 신상품이나 거기에서 주로 많이 구매를 할 때 이렇게 보여요. 존이 그 업체들도 이렇게 뭐 섹션마다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젤리, 과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 모든 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1호 할 때는 차에서 알려주질 않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은 제가 네. 다 먹고 싶은 걸로만 구매를 하고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거 그럼에도 먹고 싶은 걸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구매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따라 샀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뭘 살지 몰라가지고 거기 가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떤 정말 제품이 많아요. 많이 네네, 나가는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알바생이 한 명 있어서 되게 수월하게 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감사해요. 알바생 하루에 1시간만 하고 가는 건가요? 네네네. 무인 창업에서 알바를 고용하는 건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혼자 하시는 매장은 알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워낙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청결하거나 좀 제품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거고 왜 혼자 하셔도 한 2, 3일에 한 번씩만 나가셔도 충분하니까 알바까지는 안 쓰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이 매장이요? 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30. 부가세판 130. 여기는 고정 비용이 어떤 거예요? 고정비. 월세 나가고요. 네. 고정 비용은 한 200 정도 생각하거든요. 월세가 130 정도 나가고 네. 전기세가 한 50, 40, 50. 여름에는 한 70까지도 나갔던 거 작년 여름에. 그리고 뭐 캡스 비용. 저희는 한 달에 6만 원짜리 캡스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24시간이 아니고 2시부터 6시까지는 락장치를 해요. 네. 보통 2시에서 6시에 오는 그런 고객들은 정상적인 고객들이 올 확률은 적겠네. 떨어져서 그럼 네, 2시부터 그래서 6시까지 운영을 안 하는 잠겨, 건가요? 6시에 다시 켜지고 자동으로. 네, 괜찮네요. 취객들도 각 매장에 와서 자거나 아이들도 사실 여기에서 막
본인들 놀이터가 돼서 취식하고 분들이 많다고 요즘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네. 2시부터 6시까지는 문을 네, 잠그신다는 알죠. 말씀이시죠? 네네. 연락하면 캡슐에서 와서 문도 닫아주고 그래요? 6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강추입니다, 강추. 네, 한 번만 와도 뭐 출장비가 들어갈 텐데 네, 원래는 그래도 올해 직장 생활을 한 게 또 회사 말씀하시는 네, 네. 도움이 진짜 많이 되셨겠어요. 여기에서 했던 게 화장품이 이런 간식류로만 바뀐 거죠. 모든 게 다 비슷하죠. 똑같았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인원 관리만 했던 게 아니라 뭐 가맹점 관리도 했었고 뭐 이제 CRM이나 뭐 전략도 짜봤고 경험이 있어서 가미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감사해야죠. 이렇게 동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동업하면 많이 싸우고 네. 잘 안 된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서로 잘 맞아서 잘 되고 있는데 네. 동업자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조금 무뚝뚝한 뭐 이런 성격이라서 뭐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솔직히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 친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매장을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가맹점 차려보고 같이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한테 온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진짜 잡느냐 못 잡느냐인데 잡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도움을 준 우리 대표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 많이 하고요. 네. 고맙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예,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선택을 한 건지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동업을 하면서 약간의 그 힘든 점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네. 그냥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더 하지. 근데 뭐 이제 그런 거 갖고 트러블이 이제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불화 없이 잘 있고 우연찮게 시작을 해서 물론 회사 선배 언니로 있었지만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잠깐 우리한테 와서 머물렀나? 볼 정도로 진짜 행복하게 영업도 하고 네. 같이 육아도 하고 이 나이에 그냥 모든 내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그냥 감사하다고 말은 하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둘도 없는 동반자네요. 진짜 그렇죠. 돈이 엮여있기 때문에 네. 헤어질래. 포인트. 가장 중요하죠. 돈이 있죠. 그쵸. 이 동영상 보시고 나도 한번 동업해볼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 개인 창업으로 하실 때 조금 막연하고 두렵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그 막연하고 두려운 게 긴장되지만 설레는 행복한 포인트로 전환이 되는 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예쁘고 정성스럽게 네. 이렇게 하나 매장을 꾸며드릴 그 자신은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실 때랑 네. 자영업 하시잖아요. 네. 삶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그 일도 그때 당시에 재밌게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그걸 알아가는 게 정말 막막하고 힘든데 한번 알고 나면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저도 화장품만 하다가 아이스크림이죠. 뭐 정말 막막하지. 어느 세계야? 근데 정말 다른 세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시면 좋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씀 출중하십니다. 많은 분들한테 하라고 권유도 해주고 싶고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를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걸 썼는데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저 많은 분들한테 이거 한번 써봐. 저한테 뭐 보험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거를 보험 이런 거는 뭐야 되지? 뭐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오히려 뭐 권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진짜 도움이 되고 진정성 있게 막 이렇게 그분들의 미래나 뭐 좀 책임져주고 싶은 욕구들이 저희가 상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네, 걸 네. 공유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뭐 이렇게 뭐 그냥 했다 말면 안 되겠지만 돈 많이 버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로. 네. 저희 매장은 이런 매대도 다른 데랑 틀리게 색이라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네. 키오스크 매대도 이렇게 이런 매대를 제작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편안하게 좀 다가가려고 그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많이 썼고요. 요런 매대는 사실 다른 점포에는 없어요. 그냥 이거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요런 아, 이런 매대. 자체가 아. 키오스크에 딸려진 조그만 매대들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단점은 손님들이 바구니를 이렇게 올려서 스캔을 할 때 공간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게 되게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요 매대를 만들 때 제일 그 키포인트는 손님들이 바구니를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이 편하게. 네, 진짜 그거가 제일 많이 만족감을 드리자 해서 따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죠.
계산하시는 매대가 네. 생각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네,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꿀팁이에요. 이 적은 거, 이만한 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림 매대 할인점 가보시면. 근데 이렇게 많이씩 담으시려면 일단 바구니가 좀 커야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큰 대형 바구니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오픈해 주셨으니까 네. 여기 매장만의 장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게. 이렇게 수입 제품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름의 약간의 수입 존이 좀 꾸며져 있고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목이 마르다. 음료도 훌륭하게 음료 냉장고가 2칸이 있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젊은 분들, 고객층 분들은 요깃거리, 주전부리가 필요하면 운동식품에 뭐 닭강정이나 햄버거나 핫도그 이런 게 또 구비되어 있어요. 구비해서 댁에 가셔가지고 드시고 그리고 저희는 구색이 좋습니다. 정말 일반 편의점과 슈퍼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제품들의 구색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요즘 편의점도 없는 곳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상권이 좋은데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의점이 있어도 저희 생각에는 편의점에 가는 고객, 대형 슈퍼에 가는 고객,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오는 고객 다 고객층이 틀리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편의점 옆에 차리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스크림은 물론 정찰제라 가격은 같지만 편의점보다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오실 것이고 편의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구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색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편의점이나 슈퍼에 뭐 국산과자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도 파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갖다 놓고 팔지 않아요. 상부상조 해야죠. 그런 부분도. 가장 큰 장점이 구색이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인터뷰하는 와중에 저희 정말 음료수도 기가 막힙니다. 구색이. 음료수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근데 혹시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일주일에 몇 번 와요? 일주일에 3번 와요. 3번 와요? 또 어떤 거 사러 와요? 간식 같은 걸로. 간식 같은 거? 네. 제일 많이 사는 거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 친구 왔어요. 일주일에 몇 번 와요? 4-5번? 4-5번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네. VVIP네요? 네. 그렇죠. 근방에 학교가 있나요? 네. 그 친구들하고 일주일마다 매일 오는 거예요? 네, 거의. 거의 매일? 혼자 올 때도 있고. 아? 지금 저기 계시는 고객님이 일주일에 5번 오신대요. 얼굴 기억하시나요? 완전 VIP 고객님이신데 네, 맞아요. 감사하죠. 지금 구매하신 게 어떤 거예요? 팬들이요. 쫀득이요? 보통 오시면 쫀득이 많이 구매하세요?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다 같이 사요. 다 같이? 아, 한 4,000원, 5,000원 넣지? 4,000원, 5,000원. 하루에 5,000원이면 일주일에 한 3만 원은 다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얼굴 나와도 돼요? 네. 괜찮아요? 보통 매장들이 요즘 광고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광고가 따로 필요 없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이 아이스크림을 뭔가 목적 구매가 있어가지고 와서 구매를 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가전이나 뭐 옷이나 의류나 이거는 내가 목적 대상이 있어야지만 꼭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다니다가 손쉽게 갑자기 그 매장을 보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나 젤리 사야지 이런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도 생각은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가게를 홍보를 한다 그래서 저기 한 500m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손님이 저희 매장에 어울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홍보 뭐 이렇게 광고는 별도의 광고는 없어도 되겠네요. 네. 보통 매장이 오픈하고 나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달? 한 달에서 2달 한 달 정도요? 정도, 2달 정도인데 네. 제가 한 경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고객 수는 점점 늘어난다면. 증가한다. 어. 안정적이어지고 이게 한 1년 됐을 때랑 2년 됐을 때랑은 또 이게 갭이 확 커지더라고요. 아, 주 차이가 엄청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증가되는 폭이 커진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 장사를 처음 하지만 처음에는 뭐 이게 오픈빨인가 이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저 매출 증가하는 거 보고 이게 장사가 1년, 2년, 3년, 4년 됐을 때 뭔가 굉장히 구축이 된다. 안정이 된다. 그거는
이제 3년차 되는 입장에서 많이 느껴져요. 1호는 2배 정도 성장했어요. 연마다 계속 네, 성장하는 그쵸. 거네요. 그게 네, 느껴져 진짜요. 체감이 돼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1년의 시간을 딱 지내고 2년, 3년 이렇게 보면 뭔가 폭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감사하죠. 지금 광고비라는 고정 비용은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입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 이러면은 뭐 이 포켓몬 빵 같은 것도 있다 이러면은 그역 카페 뭐 어머님들이 여기 가면 뭐 이거 있어 뭐 이렇게 홍보를 오히려 해주시죠. 네. 자연스럽게 입소문 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한 번 오기가 힘들지 한 번 오면 저희 매장 2-3번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부합니다. 이번에 저기 매장 2번째 매장 오픈하신 점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오셨네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조금 이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제 저희 하는 일도 많이 봤었고요. 그래가지고 매장을 작년에 하나 오픈을 하셨는데 괜찮으셨는지 한 달 전에 하나 더 오픈하셨습니다. 지금 2개 그러면 하고 계시나요? 네네네. 점주님이시네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 모든 그 점주님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뭐 바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좀 뭐 해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른 프랜차이즈와 좀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장 운영하시면서 대표님만의 철학이 있을까요? 일단 600원의 아이스크림의 그런 가치를 6만 원의 그런 가치로 느끼실 수 있게끔 운영을 해보고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돈 이상의 값어치를 네네. 느끼실 수 있게. 네네네. 지금 지인으로 우연히 소개를 받으신 건가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 한번 뭐 기억이 된다고 하면 도전해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받아서 하는 고민 끝에 처음 가게라는 거를 해봤어요. 네. 권유했을 때보다 수입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피드백도 해줘서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2호 정도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2호선까지요? 네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쪽에서 모인 아이스크림 쪽은 그 오픈한 이후에 도움 주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좀 듣긴 했어요. 네. 그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몫이다 보니까 큰데 좀 이름 있는 곳에서는 수익이 없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하고 관계없이 가족처럼 어쨌든 서로 매장들도 오픈해가면서 공유를 해가면서 옆에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겠다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도움을 주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중간중간에 서로 공유를 많이 해주고 또 도움도 주다 보니까 매장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인분이시지만 네네.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매장에 어떤 물건들이 좀 있으면 상권에 그 동네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도 주고 너무 곳에 가면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그런 것도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 선뜻에 상품을 못 갖다 놓으면 좀 더 인기 있는 상품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많이 피드백을 해줬죠. 이제는 본업으로 이제 2개를 매장을 네. 관리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매장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 없으셨어요? 물건을 구입하고 옮기고 이러는 거에는 좀 힘은 있었죠.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것도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 뭐 힘들지 않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저희 네. 혹시 채널에 출연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도 하고 싶었고 솔직히 작년까지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뭐 홍보를 한다거나 가맹점을 늘린다거나 솔직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뭐 크게 썼던 부분은 아니지만 운이 좋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뭐 25개 점을 오픈을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요 저를 이제 버리고 가버렸어요. 육아에는 조금 이제 뒷전으로 하고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네. 일단 다른 매장과 저희는 정말 차별점이 있다 이 네. 부분을 정말 꼭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이나 아니면 뭐 사후 관리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프랜차이즈점을 오픈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매장과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 소감은 안 되겠는데 지금 패스합시다. 소감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 되겠는데요. 나도 안 될 수 있어.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첫 번째 개인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 좀 도움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더샵에 아이스크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성심성의껏 인스타에 더샵에 아이스크림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에 더샵 아이스크림. 나중에는 막. 그치. 마지막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 사세. 그 사세. 이름이 그 사세요? 이름이 그 사세요. 아, 네, 그 사세 화이팅. 오케이. 네, 하나, 둘. 그 사세 말씀해 저희가 주시면 돼요. 할게요. 그 사세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유.